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A입니다. 이번 주도 힘든 증시를 견디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코스피는 3,300을 뚫고 3,300을 안착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반대로 개인들의 계좌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많아서 실질적으로 체감은 하락장이죠. 이게 왜냐면 시총 상위주들만 이렇게 지수 상승하면서 지수를 올려주고 있고 반대로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2배 이상 많은 이런 장이어서 개인들의 계좌는 점점 퍼렇게 멍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오늘 이번 주 한 월요일 한 300만 원 정도 빠졌다가 뭐 다행히 이렇게 회복을 해주긴 했는데 개인들 다음 주도 좀 어려운 장이 예상되니 개인들 분이 이렇게 잘 전략을 짜셔서 멘탈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계좌를 살펴보면은 이제 삼성증권에 한 2억 3천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에 한 6,600만 원 정도 해서 25일 총 원금이 1억 4천 그리고 평가금액은 3억이 됐네요. 이제 그리고 수익금이 1억 6천 정도 돼서 수익률로 치면 114%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한 95%였는데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장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럼 오늘 또 시장 얘기를 해봐야겠죠. 내일 월요일 날 시장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집중해야 될 이슈들은 슬슬 이제 반도체 종목이 한참 올랐다가 삼성전자가 한참 올랐다가 지금 몇 개월째죠? 벌써 5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반도체 회의론이 점점 나오고 있죠. 반도체 회의론이 나올 때가 개인들한테는 기회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뉴스에서 안 좋다 안 좋다 할 때 그때 사야 이제 정말로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게 되죠. 저 또한 이렇게 반도체 종목, 반도체가 포트에서 반도체 관련 뭐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뭐 디자인 하우스 이런 기타 등등 뭐 비메모리 이런 종목들이 한 60%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안 좋을 때는 계좌가 별로고 좋을 때는 또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상 반도체 종목이 많이 올라서 요새 살 수 있는 종목이 크게 없죠. 여기는 이제 키움증권 계좌고 2,400, 요 두 번째 개는 4,200 정도에서 한 6,600 정도 있네요. 사실상 이게 반도체 종목이 크게 올라서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주가 오른 거 보면은 뭐 10배, 뭐 5배, 10배 이렇게 오른 종목이 많은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조금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로 매력있는 종목 중 하나는 이제 유진테크예요. 유진테크를 지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이에요.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유진테크 약간 그리고 대장주격으로 GST 유진테크도 꽤나 조정을 받았죠. 사실 바닥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업황이 너무 괜찮고 앞으로 반도체가 더 많이 쓰일 거니까 유진테크 정도는 아직까지 뭐 밸류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 뭐 매력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하면 되겠네요. GST도 마찬가지죠. 칠러 뭐 스크러버 하는 업체인데 이 친구는 이제 친환경 쪽이랑도 많이 연관이 돼서 앞으로 이주를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GST 같은 경우는 저도 놓친 종목이에요. 이게 2019년도, 2018년도, 2019년도부터 한참 이렇게 떨어졌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이게 급격히 상승하면서 놓쳤습니다. 놓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승폭은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업사이드라고 하죠. 업사이드가 대략 한 50%에서 뭐 100% 사이 정도 남아있는 걸로 밸류를 따져봤을 때 예측이 되는데 소량 이렇게 담아두면은 그래도 조만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데 에이펙트예요. 에이펙트가 이름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구 하이셈이죠. 에이펙트. 주로 SK 하이닉스의 뭐 D램 테스트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외주 공정을 하는 업체인데 단순히 테스트만 하다가 이제 패키징도 패키징도 공장 증설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더 재밌는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점점 외주 패키징 비율을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약 한 10% 정도였는데 후공정 비율이요. 외주 패키징 비율이 한 10% 정도였는데 이제 앞으로 한 15%까지 15%까지 점점 외주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고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딱 부합하는 업체이죠. SK 하이닉스랑 거의 뭐 SK 하이닉스랑만 일을 하고 최근에는 뭐 하나마이크론이 에이펙트를 인수한다 뭐 이런 찌라시가 도는데 이런 찌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빈메모리 업황이 열릴 때 특히 이제 IDM 즉 종합 반도체 업체는 대만의 경우를 많이 따라서 이런 외주 공정하는 OSAT 아웃소싱하는 이런 패키징과 테스팅을 아웃소싱하는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습니다. 뭐 대만에서는 뭐 10조짜리도 있어요. 이런 OSAT 업체들 중에 10조짜리도 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비메모리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대만을 타겟팅 한다면 분명히 이런 연계된 외주 공정 업체들을 잘 키워서 대만의 물량을 뺏어와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만을 벤치마킹 해야 될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업체가 이제 에이펙트, 뭐 하나마이크로는 제가 가지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너무 애매한 큰 자리라서 너무 많이 올라온 자리라서 에이펙트 정도 말씀을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시장이 지지부진하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요새 테마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윤석열과 저기 누구죠? 뭐 윤석열 테마주, 이준석 테마주 이런 그 두 분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을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테마주 많이 하시면서 손실을 많이 보실 텐데 테마주는 적당한 그 비율로만 하시고 이렇게 크게 포트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주도주가 될 주도주급들을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추천은 아니죠.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적어 놨으니 잘 공부하셔서 원하시는 종목 다양하게 담기를 바라겠습니다.